소비자의 편에 서서 소비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소비자의 방송 소비 봉황.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아니 그 사이에 구독자가 네. 한 10,000명쯤 됐네요. 지금 한 10만 명 정도는 곧 달려들지 않을까. 네. 네, 첫 번째 우리가 만들었던 5G. 네. 정말 5G는 오리무중이다. 오리무중이다. 좀 기다려야 되겠다. 네. 네, 알 수 없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금 이모 개그. 네. 우리 첫 번째 방송 반응도 좋지 않았습니까? 그런가요? 우리만 좋은 건가요? 저는 좋았습니다. 네, 하여튼 뭐 통신비의 고통 음. 받고 있는 우리 소비자분들 5G 우리 소비 봉황을 통해서 통신비 내려가겠죠. 내려가는 정도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부담이 사실은 커요. 왜냐면은 한 사람이 한 6, 7만 원 되면은 한 식구 다 하면은 한 달에 얼마야 되겠지. 네, 진짜 5G 잘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하고 네. 오늘은 어떤 주제를 다룰지 자, 소비자여 조유미 대표님께서 오늘 주제를 좀 소개해 주시죠. 자 이제 일본산 네. 수산물 음. 1심 패소했고 2심을 네. 승소했어요. 네. 1심과 2심 사이. 음. 예전에 무릎과 무릎 사이라는 영화 기억나세요? 네. 무릎 너무 오래됐죠. 잠깐만요. 1심과 2심 사이. 자, 우리 좀 19금 처리 좀 해주시고요. 1심과 2심. 1심과 2심 사이. 예, 도대체 차이가 뭐냐. 네, 그 얘기를 좀 그리고 또 수산물 관련해서 일반 언론에서 좀 잘못된 얘기들 많이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설명드리고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오늘 또 우리 소비 봉황을 보시는 분들 배종찬 소장을 보고 상당히 좀 안구 압박을 느끼실 것 같은데 이게 갑자기 편안없을 입고 나오지 왜 쫄티를 입고 나왔을까? 네, 좀 아니 잘 어울리세요, 근데. 잘 어울립니다. 네. 제가 오랜만에 좀 지금 BTS 열풍이 있기 때문에 BTS 좀 닮아보려고. BTS가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네, 좀 이해를 해주시고. BTS가 용서 안 할 것 같은데. 결국 작은 사이즈는 아닙니다. 네. 3X 라지인데 이렇다는 거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네, 자 오늘 주제는 이미 지금 2011년 후쿠시마 대지진 이후에 이 후쿠시마 대지진 당시에 희생되신 분들 상당히 좀 안타깝고 우리가 애도를 표하지만 또 하나 우리는 소비자의 편에 서서 방송을 하기 때문에 이 후쿠시마에서 수입되는 일본 수산물에 대해서 이 방사능 위협,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 소비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걱정이 되죠. 1심에서 왜 우리가 이 수입 규제가 폐소가 됐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자 이제 2011년에 사고 터지고 2013년부터는 사실 일본산 수산물의 세슘이라고 하는 방사능 물질을 가지고 수산물에 방사능 오염이 있느냐 없느냐를 조사를 했는데 세슘. 이 세슘이 2013년부터는 그래도 굉장히 많이 안정화됐어요. 이제 국제적으로 보면은 세슘을 한 1,100베크렐, 100베크렐은 방사능의 어떤 수치를 나타내는 단위인데 1,100베크렐 정도 기준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대부분 나라들이. 그리고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전 사태 터지기 이전에는 한국은 400, 일본은 500 정도 기준으로 유지했는데 최근에 2013년에 일본이 기준을 100으로 대폭 낮춥니다. 100으로? 네. 자신 나라에서 나오는 수산물의 안전 수준이 높다라고 하는 거를 국제적으로 증명을 하고 싶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제 처음에 2011년에 원전 사태 터졌을 때는 전 세계 한 51개국 나라에서 수입 금지 조치를 했는데 2013년, 14년 전후에서 몇 개 나라들이 금지 조치를 해제하고 현재 이제 남아있는 나라가 한 31개국 정도가 수입 금지 조치하고 있어요. 일부 이제 규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좀 풀어야 되겠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다른 나라에다 이제 알리고 싶었던 거죠. 일본이. 그래서 기준을 100베크렐로 대폭 낮춥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100베크렐로 낮추는데요. 2013년부터는 사실 검사를 해보면 100베크렐 이하 정도로 나와요. 그런데 궁금한 것이 진짜 좋아진 겁니까? 실제로 2011년 전후에서는 굉장히 고농도의 방사능이 나왔는데 이제 바닷물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바닷물이 계속 흘러나가면서 자연에 방출되고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수치가 많이 떨어졌죠.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수산물에서는 이제 한 10베크렐 정도 세슘이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아니 우리 수산물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위험하지 않다. 이 정도면 괜찮다. 그리고 자신한 거예요. 근데 한국 정부가 가장 강력한 수입 규제 조치를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해서
우리가 우리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것을 네. 국제무역분쟁기구에서 인정을 받으면 다른 나라들도 전부 다 수입 규제한 거를 해제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본보기가 되는 거네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국에만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출만 할 수 있다면 한국에서 수입을 해준다면 이것만 1심에서만 자기들이 이긴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다른 나라도 한국을 상대로 이겼기 때문에 가장 강력하게 조치하고 있는 한국 상대로 이겼으니 다른 나라들은 당연히 수입을 할 것이다 라고 이제 기대를 하면서 한국을 대표 주자로 WTO에서 하게 된 거죠. 일본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팔고 싶은 수산물 가장 대표적인 뭡니까? 수산물이 뭔지 아세요? 두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명태.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건데 명태. 국민생선 명태. 꼬다리죠. 일본 여러 가지 있습니다. 코다리. 명태가 냉동도 있고 냉장도 있고 단건조, 코다리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이 명태, 일본산 명태를 한국이 굉장히 많이 수입해 왔었어요. 그 전에 원전 사태 터지기 전에. 근데 그게 이제 수입 금지 조치되면서 한국이 안 사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 어촌들이 굉장히 타격을 입었겠네요. 그리고 또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그보다 더한 거. 두 가지라고 하죠. 하나는 명태, 또 하나는 멍게입니다. 멍게. 우리나라 국민들은 멍게 좋아하잖아요. 이게 멍게. 네네. 근데 일본 사람들은 멍게를 안 먹어요. 일본은 뭘 먹어요? 성게를 먹어요. 잠깐만 이게 일본은 성게는 먹는데 멍게는 안 먹는다. 멍게를 잘 안 먹어요. 그 멍게에서 나는 독특한 향이 있는데 그 일본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이 멍게를 먹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거의 없습니다. 한국밖에 없어요. 우리가 대단한 민족이네요. 멍게를 먹는 민족이에요. 멍게를 먹는 민족입니다. 네. 근데 이 멍게 때문에 멍게 양식을 하려고 그 일본의 북부 원전 사태 터지고 후쿠시마 인근의 현들이 양식을 엄청나게 했어요. 멍게 양식. 그럼 우리나라에 수출하려고. 엄청난 타격이 될 수밖에 없었겠네요. 거의 다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양식업 전체가 다 무너졌어요. 왜냐하면은 다른 나라는 멍게를 안 먹으니까 팔 데도 없고 한국이 다 거의 다 사가고 갔는데 일본 멍게들이 알도 크고 좋았거든요. 정말 멍게 팔던 일본이 이게 멍게 됐겠네요. 이게 멍게 이렇게 된 거지 진짜. 그래가지고 멍게를 다시 회복하고 싶은 게 제일 컸죠. 그러니까 일본 정부로서는 우리의 수산물 규제에 달려들 수밖에 없었네요. 그런 게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멍게 양식이 시설을 전부 다 해놨는데 아무것도 팔 데가 없으니 이걸 어떻게 하면 회복을 할까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나라들이 한국을 쫓아서 규제를 완화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한 게 있고 그래서 이제 한국이 타깃이 된 거고 뭐 한국이 만만해서 그렇다 이런 언론에서 지적도 있던데 뭐 딱히 그런 건 아니고요. 한국이 일본을 상대로 했을 때 대표 주자가 됐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만큼 모니터링을 강력하게 하고 규제를 가장 강력하게 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만 뛰어넘으면은 이 수산물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일본 정부인데 자 우리 소비자 여러분들 하나 정리를 해드립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 2011년 3월에 후쿠시마 대지진이 있었죠. 그래서 방사능 위협을 느끼니까 이 WTO에 일본이 제소를 한 겁니다. 한국의 수입 금지를 풀어달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2015년 5월 12일입니다. 그래서 판결이 2018년입니다. 지난해 2월 22일, 2월 22일입니다. 2월 22일, 222. 1심 판결이 우리가 패소를 합니다. 패소를 해요. 소리가 나겠죠. 패소를 했을 때 이때 약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두이 서베이가 작년 8월 달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렇죠. 좀 이제 몇 개월 전 일본 수산물 과연 우리 여전히 우리 소비자들, 우리 국민들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방사능에 대한 위협을 느낀다. 이렇게 설문조사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제는 2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보통 이 WTO 분쟁에서 1심이 패소했는데 그 결과가 2심에서 뒤집히는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1심과 2심 사이. 1심과 2심 사이는 같았죠 그동안은. 그렇죠. 근데 이번에 사상 최초로 처음으로 우리가 2심에서 판결을 뒤집게 된 겁니다. 제가 보통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한번 해주시고. 그런데 이 2심 판결에 우리 대표님께서 역할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뭐 제가 큰 역할을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2013년에 이제 특별 조치를 우리나라 하게 되는데 조치입니다. 처음에는 수입 금지 조치만 하다가 2013년에 조치를 더 강화해요. 그 당시 다른 나라들은 수입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마당이었는데 우리나라는 수입을 더 강화합니다. 강화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원전에서 나온 방사능 그 처리한 물 네. 그걸 그냥 바다에다 방류해버려요 일본이. 일본이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사건을 보고 야 이거 믿을 수가 없다. 안정화되고 있지만 수산물 자체의 세슘 농도는 안정화되고 있지만 더 강화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2014년에 특별 조치를 하게 되는데 네. 특별 조치를 한 것에 대해서 이제 일본이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난리가 나겠네요. 명태에다가 우리가 오늘 큰 관심을 보고 있는 멍게. 네. 그러니까 이게 특별히 임시 조치까지 들어가는 이게 멍게 이렇게 돼버렸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강력하게 한국에다가 수입 규제 완화해라고 요구를 막 합니다. 압력을 계속 넣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계속 버티니까 자 그러면은 한국에 그냥 직접 와서 한국의 전문가들, 네, 시민사회 단체들 사람들이 직접 와서 우리 봐라, 우리 얼마나 안전하게 잘하고 있는지 봐라. 네. 그렇게 양국 간에 이제 협의를 하게 돼요. 그래서 민간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이른바 한국에서의 맞짱 토론이 펼쳐진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실제로 일본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현지 시찰을 좀 가보자 이런 게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입니다. 겨울에 일본을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제가 거기에 참여해서 민간위원회 일본에 갔었어요, 그래서. 일본에 갔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한 6개월 정도인데 3번 일본을 방문하는데 한 번은 이제 어떻게 할까 이제 스케줄 짜고 한 것 때문에 실무진들이 갔고 2번은 이제 민간위원들이 직접 일본을 가서 조 대표님 그때 갔습니다. 소비자의 여왕, 소비 봉왕, 조윤미 대표 일본 가다.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게 그때 일본 가다 편을 우리가 찍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사진들 쭉 보여드리는데 보면은 조윤미 사진 보이시죠? 네, 우리 방송에서 나갈 겁니다. 아마 사진이. 사람들하고 딱 테이블에 앉아. 제일 잘 나온 사진만 나가는 거니까요. 네. 통역은 다 붙어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딱 하는데 이제 북부 지역을 다 돌아다니고 수산물을 직접 채취를 하고 그리고 이제 바닷물도 채취하고 뭐 이런 활동들을 쭉 위험하지 않았습니까? 진짜 방사능에 노출되는 큰 위험도 있었을 텐데. 근데 그 당시는 이제 2014년이기 때문에 원전 사태 터지고 거의 한 3년이 지난 시점이었죠. 그래서 거의 이제 일상적인 것들이 거의 회복이 된 상태였고 후쿠시마 자체는 그 당시에도 어업이 완전히 없는 상태였어요. 후쿠시마 자체는. 근데 우리가 수입 금지 조치하고 있는 인근의 7개 현입니다. 일본 거기에는 뭐 거의 생활이 정상화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사실은 수산물 국내 그 일본 국내에서의 수산물 유통도 그 당시에는 거의 다 그 원전 사태 이전으로 다 회복이 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가끔 또 우리 언론에 이런 얘기해요. 일본 사람도 안 먹는 거 왜 우리 보러 먹으라 그래?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실제로 일본에서 수산물 유통의 전체 양을 보면 2013년을 기점으로 해서 거의 그 전 상태로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안 먹는 거는 후쿠시마 현 자체에서의 수산물과 농산물이에요. 근데 거기는 지금도 수산물이나 농산물이 제대로 회복이 안 돼 있습니다. 아직도 복구 작업들 하고 있고 정상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는 그런데 그 나머지 7개 현은 주변의 현은 거의 다 예전 상태로 회복이 됐다. 대표님 그럼 한 가지만 좀 저희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본 걸으면 사실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박지치기를 하더라도 일본만은 꼭 끊고 싶고 일본 걸으면은 하나에서 열까지 다 믿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실대로 확인을 해줘야만 괴담을 막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1심에서 우리가 패소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WTO는 원래 수산물 그 자체가 안전하냐 아니냐만 과학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사실 일본 주장이 맞아요. 세슘이 굉장히 낮은 농도로 나왔고 세슘은 그렇게 세지는 않았다. 세지 않았다. 그래서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반박을 하면은 이 전체 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게 사실이니까. 그걸 인정해야죠. 과학적 사실이니까. 우리가 민간위원회가 가서 찜찜하더라도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간위원회가 가서 시료 채취해서 한 것도 다 그 정상적인 범위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일본을 이길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2심에서 그럼 어떻게 이겼냐? 1심과 2심 사이. 그렇죠. 이제 2심에서는 우리가 정말 그동안의 이 WTO의 이 유례없는 2심 반전을 이뤄냈네요. 그게 우리 소비 봉황 조 대표님이 결정적 역할을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치명적 역할을 하신 것만은 분명해요. 응원을 열심히 했죠. 근데 차이가 뭐였습니까? 차이가 뭐였냐? 근데 이제 이런 주장을 1심에서도 했는데 1심에서는 안 받아들여진 거고 2심에서는 받아들여진 거예요. 사실 뭐 중간에 뭐 바뀐 건 아니고 주장이 뭐냐면 자 이제 배추를 심는다. 근데 한 배추는 쓰레기밭에서 키웠어요. 한 배추는 잘 가꿔진 깨끗한 옥토에서 키웠어요. 배추를 예를 들면
기름진 토양에서. 기름진 상태에서. 네. 그 배추를 뽑아서 검사를 했더니 배추는 두 개가 다 똑같아요. 농약도 안 나오고 다 깨끗해요. 네. 그렇다고 해서 쓰레기밭의 배추와 네. 옥토에서 배추가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다르네요. 다르죠. 그래서 후쿠시마 인근의 자연환경이 네. 그 전 상태로 완벽하게 회복됐다는 증거가 없는 한 네. 한국 정부가 거기서 나온 수산물이 설사 과학적인 기준에서는 안전하다 하더라도 네. 그것에 대해서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가 취한 조치는 과하지 않다. 가지 않다. 우리나라 정부가 우리나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 취한 조치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아직도 자연환경이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았고 네. 뭐 물이라든가 해저토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았고 그걸 과학적으로 증명하는데 일본이 그거는 안 한 거예요. 왜 안 했냐? 네. 수산물이 워낙 안전하다는 데이터들이 많으니까 자신만만했던 거죠. 그러니까 2심에서 그렇게 뒤집힌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심의 위원 중에 한 분이 EU 쪽 위원이 있었다 그래요. 네. 2심의 위원이 3명이 들어오는데 WTO에 있는 위원이 판정위원 중에 한 분이 EU다. 그렇습니다. EU 쪽의 위원님이 근데 EU는 똑같은 생산물이라도 하더라도 주변 환경이 어떠냐에 따른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하는 나라예요. 미국은 완전히 반대예요. 미국은 그걸 무시합니다. 무시하고 세종 상물이 문제가 없으면 오케이. 이게 이제 미국 방식이고 네. EU는 환경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환경 규제를 강화하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EU 쪽 위원이 한국 정부의 그 주장이 타당하다라고 손을 들어준 겁니다. EU 쪽 위원이 이유를 잘 아시는 분이네요. 그러네요. 이유가 달래 이유가 아니에요. 이유가 달리 이유가 아니네요. 네. 역시. 그래서 근데 결정적으로 바뀌는 게 중요한 게 보는 시각의 차이. 네. 1심과 비교하면 두 번째는 사람의 차이였네요. 그렇습니다. 판정사람 이거 너무 중요해요. 우리도 어떤 거를 심판할 때 보면 분쟁이 딱 생기면 분쟁 조정 위원들이 쫙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그 위원들이 어떤 판단을 가지느냐라고 하는 것이 어찌든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렇죠. 근데 1심에서는 이분들이 한국 얘기는 들어주지도 않은 거예요. 똑같은 주장을 하는데 야 수산물 괜찮으면 괜찮은 거지. 그래서 적극적으로 일본 편을 들어줬어요. 제가 보기에는 뭐 증거는 없지만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 2심 위원들이. 우리 쪽 주장을 너무 무시했거든요. 저는 근데 2심 때는 우리 쪽 주장을 받아준 거예요. 적극적으로. 이 원인은 아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1심 판정위원들이 스시를 많이 드시지 않았을까? 스시를. 네, 무리스러운 내용들을 편집하겠습니다. 여튼 이런 2심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이유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우리 소비 봉황 조 대표님. 근데 사실 똑같은 내용을 두고서도 어떻게 바라보느냐, 또 누가 판정을 내리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네요.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 쪽의 전략을 굉장히 잘 세운 거죠. 그래서 식약처라든가 또는 뭐 통상에 직접 참여했던 그 팀들의 노력이 무조건 하여튼 컸고 또 하나는 그 민간위원들이 2014년에 구성된 민간위원회가 12명의 그 민간위원회가 구성됐는데 의사 2명 포함해가지고 전문가, 원자력 전문가, 소비자 쪽 전문가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됐는데 이분들이 그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자료들을 지원하고 정부의 이런 WTO 분쟁 과정에서 승소를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하셨어요. 그분들께 진짜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진짜 박수 한번 보여주세요. 네, 오늘 우리 소비 봉황, 소비자의 여왕 조현미 대표님 정말 중요한 거 말씀하셨는데 이런 중요한 국제적 분쟁일수록 감정보다는 논리.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힘을 어디에서 찾아올 수 있느냐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 하는 문제죠. 그래서 결국 이번에도 전략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분쟁을 굉장히 많이 겪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수입이 많고 수출도 많은 나라라서 무역 분쟁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그 분쟁에서 우리가 계속 승소할 수 있을지 이걸 전략적으로 잘 팀도 짜고 또 민간의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야 됩니다. 정부의 능력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박수를 드려야 된다. 정말 중요한 내용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가 5G도 참 우리 일상에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가 이 먹는 이 음식 특히 수산물 우리 참 건강식이라고 해서 명태 대한민국 국민이 사랑하는 음식 아니겠습니까? 식재료가 되었어요. 또 멍게 이게 멍게 처음 알았네요 저는요. 그래갖고 명태가 그 이후로는 동태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러시아산 대부분 들어오고 있고 수출 루트가 바뀐 거죠. 수입 루트가. 그리고 참고로
명태는 원산지가 국산은 없습니다. 거의 지금 없습니다. 지금 아예 네,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금지를 했습니다.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씨가 말라버려. 식당에 가서 국산돼 있으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잘하시네요. 네, 자 뭐 소비 봉황 같이 진행할 자격이 되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네, 네. 인정. 네.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을 다루다 보니까 우리가 BTS 쫄티를 입은 배 소장도 네. 지금 거의 압박을 못 넣고 지금 이제 조금 압박이 오네. 이 쫄티 압박이 오는데 그래서 지난해 8월에 두이 서베이가 조사한 내용을 보더라도 이 방사능과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이 제일 자제하고 조심스러워하는 것이 일본산 식품의 섭취. 네, 65%이고요. 일본 여행마저도 후쿠시마 근처로는 잘 안 간다. 네. 53.5%로 나타났네요, 대표님. 네. 아니 그리고, 근데 이번에 20에서 폐송을 하니까 일본이 엄청 충격받았잖아요. 그럴만하네요. 네, 그래가지고 아니 우리가 꼭 한국에다가 수산물 수출 안 해도 네. 일본 이제 한국 사람들 일본에 와서 다 먹어줘 이러고 얘기했잖아요. 그 저기 생긴 그분 모르겠지만 네. 엄청 열받았어요. 우리 소비봉황은 네. 국제적 심의 기준을 준수합니다. 네. 네, 이 부분은 우리가 BP에서 좀 체를 네, 해주시고요. 멸치가 기분 나쁠 것 같아서. 네, 멸치는 또 건강식품이기 때문에 네. 멸치는 대한민국 멸치가 최고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일본이 조급했던 것 같아요. 내년 도쿄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네. 2020 네. 이 올림픽이 오기 전에 후쿠시마 멍게를 뚫어라 뭐 이런 나라 특명이 내렸을 수도 있는데 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2심 판결 전에 이 대응에 참여했던 우리 소비보험 조윤미 대표님의 역할이 정말 치명적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자 우리가 지금 그러면은 대표님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네. 후쿠시마 일본산 수산물은 수입이 되고는 있다.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쿠시마산 명태와 멍게는 수입이 안 된다. 아니 후쿠시마 현을 포함한 주변의 7개 현. 이거 중요하네요. 네. 네네. 그 지도를 저희가 보여드리는데 그 7개 현이 그 원전 사태 터진 그 주변입니다. 네. 거기서 들어오는 일체 모든 수산물 모든 수산물입니다. 수입 금지 네.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본에서 들어온 수산물 중에도 네. 세슘 같은 거 검사해서 뭐가 좀 세슘.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세슘 외에 더 위해성이 높은 18개 핵종이 있습니다. 네. 그거에 대한 추가적인 검사 성적서를 우리가 요구할 수가 있어요. 핵종은 뭡니까? 핵종이 뭐냐면 세슘같이 방사능을 유출시킬 수 있는 물질을 얘기합니다. 그 물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추가적으로 검사해서 검사 성적서를 한국에 제출해라 라고 하는 걸 하고 있어요. 이게 특별 조치에서 들어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치를 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강력하고 중국이 이제 비슷한 수준의 예, 강력한 규제 조치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뭐 검사를 좀 강화한다든지 뭐 성적서를 일부 요구한다든지 수입 금지만 한다든지 뭐 이런 나라들이 이제 나머지들 나라들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현재 일본에서 들어오는 거는 그런 기본적인 검사들이 어느 정도 다 되고 그리고 우리가 세슘이 설사 미량이라도 나오면은 추가적인 검사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아예 수출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일본이. 네. 대표님 그래서 그러면 많이 들어오진 않는데 그 7개 현을 제외한 나머지 일본이 꽤 넓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역에서는 들어오는 수산물이 게 있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명태 같은 경우에 동태는 러시아산이 주요했는데 왜냐면 배에서 아예 얼려버리거든요. 근데 생태라고 있죠. 냉장. 생태 좋죠. 그래서 생태가 가까운 데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생태 같은 경우에 그 비싸지 않습니까? 생태탕. 이 생태탕 비쌉니다. 우리 끝나고 생태 먹으러 끝나고요? 네, 알겠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겠네요. 끝내버리죠 지금. 그래서 생태는 주로 일본에서 많이 들어와요. 생태가. 그래서 홋카이도 같은 데서 많이 들어옵니다. 홋카이도 북해도입니다. 오겐키 데스크로 유명한. 근데 어떤 분들이 저기 신기사 이걸 보고 저기 후쿠시마하고 홋카이도를 헷갈리시는 거예요. 비슷하잖아 이름이요. 웬만하면 안 헷갈릴 텐데 자 이렇게 하시면 후쿠시마, 홋카이도. 홋카이도는 괜찮습니다. 홋카이도. 근데 후쿠시마하고 홋카이도는 600km 떨어져 있거든요. 서울하고 부산이 31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소비자 전문가 맞으시죠? 지리 전문가 아니시죠? 지리 전문은 최고. 찾아봤죠 지금. 알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떨어져 있어서 거기서 들어오는
냉장 명태, 음. 그렇죠? 생태가 한국에 들어옵니다. 네. 그런데 그것도 역시 기본적인 검사들을 다 거친 거기 때문에 거칩니다. 네.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네. 되겠다. 우리 정부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네. 후쿠시마 현을 포함한 7개의 현, 방사능 노출 위험이 있고 세슘이 다량 검출되고 여전히 아직까지 그 지역이 안정화 또 후쿠시마 대지진 이후로 회복되지 않은 곳에서는 우리가 모든 수산물이 농산물, 네, 농산물까지 포함입니다. 네. 금지가 되어 있고요. 홋카이도 그 외의 일본 지역에서 들어오는 것은 네. 검사를 하되 안전한 경우에는 수입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네. 후쿠시마 아니고 홋카이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표님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면 국내에서는 2심까지도 있지만 우리 대법원 가거든요. 네. 야, 이거 끝장 보자. 네. 갈 때까지 가보자 하는데 이게 또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WTO는 네. 2심이 최종심입니다. 최종심입니다. 네. 우리처럼 대법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게 최종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당분간 현재의 규제 조치를 유지하겠다. 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네. 네. 이제 뭐 공은 우리한테 너무 아쉽습니다. 우리가 일본이 하냐 걱정, 마느냐. 그렇습니다. 일본은 걱정이 뭐냐면 다른 나라들이 네. 한국에서 이번에 WTO 판결 받은 걸 보고 우리 그동안 해제했었는데 수입 금지 더 추가해야 되겠다 이렇게 입장이 바뀔까봐 네. 오히려 지금 노심 초사하고 있다. 괜히 네. WTO 제소해가지고 한 개 이겨가지고 다 풀어야지 이러고 까불다가 네. 오히려 이제 뒤통수 맞게 생깁니다. 전전긍긍하겠네요. 네. 네. 자, 조금 더 내용을 우리가 더 진행을 하고 싶은데 쫄티 압박이 너무 심해서 빨리 좀 옷을 갈아입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번에는 제가 좀 넉넉한 풍채에 맞는 풍성한 티셔츠를 입고 들어. 오늘도 정말 놀랐습니다, 대표님. 역시 대표님의 내공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그 내공은? 일단 오래 살아야죠. 네. 괜한 질문을 해서 이렇게 저 시간만 끌고 답은 제대로 얻지 못하고. 네. 다음부터는 이 답변도 미리 좀 제가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소비자의 편에서 소비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무슨 방송? 소비 봉황. 네. 네. 다음 편에서 또 뵙겠습니다. 다음 편 제발. 네.